안녕하십니까. 길사한 교수입니다. 기계가공실습 1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주차 강의에 앞서 기계가공에 대한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공에 대한 절삭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상으로 기계가공에 대한 분류를 들어가셔서 기계가공의 범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삭가공은 공고에 의한 절삭가공과 입자에 의한 절삭가공으로 나눠집니다. 주로 우리가 공구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선반의 바이트, 미링의 엔드밀, 기타 베이스카타 이런 부분이고, 입자에 의한 부분들은 연삭기의 숫돌이라든가 래핑에 대한 분말 가루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구에 의한 절삭 가공은 고정 공구와 그다음 회전 공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고정 공구, 어떤 부분이 회전 공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면서 입자에 의한 가공도 고정 입자, 즉 단단하게 숫돌처럼 굳어있는 입자와 분말 입자, 분말상을 입혀서 그 부분을 문질러서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고정 공구에 의한 절삭을 보게 되면은, 이 고정 공구에는 선반이나 슬로트, 브로칭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선반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바이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트가 이렇게 돼서 이 끝단부를 기점으로 원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선반이라고 합니다. 슬로트는 원형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원형의 키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키홈을 만들 때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을 슬로트라고 얘기합니다. 브로칭 같은 경우는 원형의 파일을 키울 때 공작물의 가공보다는 이 부분을 당기면서 가공하는 그런 부분을, 공작물의 구멍을 확장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공작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전 공구에 의한 절삭으로 보면은, 절삭기는 밀링, 드릴링, 보링, 태핑, 호빙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밀링은 주로 사각형의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공작물이 이송을 담당하고 공구가 회전하면서 깎여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릴은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 드릴도 공작물은 그대로 있고 드릴 자체가 회전과 이송을 담당하면서 공작물을 가공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공구가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링. 이 보링은 기존 떨어져 있던 구멍을 정밀하게 더 키울 때 사용되는 그러한 공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보링도 공구가 회전을 하고 공작물은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태핑. 이 태핑은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드릴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 드릴에 사용해서 드릴과 같이 사용하는데, 이 드릴에서 회전을 주게 되면 나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작기계입니다. 주로 드릴링이나 밀링에 붙여서 탭을 붙여서 사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태핑 전용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빙. 호빙은 기어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공작입니다. 서퍼 기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헬리컬 기어 이런 부분에서 기어를 가공합니다. 기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 입자에 의한 가공 중에서 고정입자에 대한 부분은 연삭, 호닝, 슈퍼피니싱, 버핑이 있습니다.
자, 연삭의 숫돌에 의해서, 이 숫돌이 단단한 숫돌에 의해서 이기 회전을 하고 공작물이 이송을 담당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 입자, 즉 입자를 뭉쳐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닝은 원형의 내면을 가공하는데 혼에다가 사각형의 숫돌을 설치하여 이 부분을 떨림에 의해서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 부분도 혼 자체가 숫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피니싱도 마찬가지 흔들림에 의해서 고정된 고정 입자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핑은 광을 낼 때 사용하는데 이런 게 버퍼에다가 연삭 부분에서 묻혀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회전을 하면서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입자에 의한 부분과 그 다음 분말 입자에 의한 절삭은 랩핑과 액체 혼이 배럴 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랩핑은 랩젤을 사용하여 이러한 랩젤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계속 문질러서 이 표면 자체를 정밀하게 다듬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액체 호닝은 액체 내에 이런 식으로 가루를 침투시켜서 고압으로 분사하여 그 부분을 깎아내는 그러한 부분을 액체 호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럴은 어떠한 통 속에 연마제를 사용하여 넣고 연마삭된 부분과 공작물을 동시에 넣고 계속 돌려주면서 가공을 하다 보면 그 표면 자체가 날카로운 표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아주 매끄러운 그러한 애관들을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공을 하는 것을 배럴 가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절삭 가공이 있습니다. 비절삭 가공에서 용융을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들은 우리 주조라고 하죠. 주조도 있고 사출도 있습니다. 사출도 있고 압출도 있습니다. 자, 주조는 우리가 쇠를 녹여서 그 쇠를 녹인 상태에서 사형에다가 주입시켜서 형태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조입니다. 사출과 압출은 주로 플라스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용융하여 그 내부 공간에 채워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출이라고 하고, 압출은 앞에 구멍을 뚫어서 그 부분을 뒤에서 밀어서 그 구멍의 형상으로 나오게 만드는 부분을 압출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다는 용융을 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성 가공이 있습니다. 소성은 단조, 압연, 인발, 전조, 프레스, 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조는 어떤 부분을 망치로 두드리게 되면은 두드려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압연은 두 개를 롤러 사이를 해서 이 부분을 관통시켜서 이 부분을 판을 얇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압연입니다. 인발은 어떠한 형태의 부분에서 이러한 형태의 부분에서 뒤에서 크게 들어가고 앞에서 작은 부분으로 나올 때 이 부분을 당겨서 형 내에서 당겨서 작은 파이로 뽑아내는 그러한 부분을 인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조는 평행한 봉에 나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전조입니다. 이렇게 나사 가공을 할 때 하는 부분이 전조입니다. 프레스는 어떤 소성 가공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형태를 만들어 놔서 금형 내에서 형태 자체가 있는 상태로 눌려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펀칭에 의해서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작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금은 우리가 함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형상을 두드려서 만들거나 아니면 절곡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판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용접으로 작업하는 것은 납땜이라든가 전기용접, 그 다음에 가스용접, 특수용접, 즉
떨어진 형태의 물건을 서로 접합시켜서 형태를 만드는 것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기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해연마, 화학연마, 방전가공, 레이저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연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접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그러한 부분, 우리 기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표면만 연마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방전가공은 전기의 스파크를 이용해서 그 스파크 힘에 의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은 이 레이저의 빛을 이용해서 공작물의 형상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을 레이저 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가공에 이용되는 성질을 보시게 되면은 용해성, 접합성, 전연성, 절삭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용해성은 사출, 압출, 주수 등으로 용융시켜서 형상을 만들고 고화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용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접합성은 용접이라든가 납땜 등으로 서로 다른 제품을 접합시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연성은 단조나 프레스, 아변 등 금속의 소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절삭성은 선반, 밀링, 연삭 등 공작기계로 가공을 하여 제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계 가공 실습은 절삭성을 기점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삭 가공 기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 선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반이 해당이 되는데요. 선반은 주로 둥근 제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그 다음 베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선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계 가공 실습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시는 밀링입니다. 밀링은 이 부분에 회전을 합니다. 이 부분이 회전을 하고 베드가 전후 이동, 그 다음에 좌우 이동, 그 다음 Z축 이동까지 담당을 합니다. 물론 이 스핀들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XY G축이 다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사각형의 형상을 홈을 파거나 외곽을 가공하거나 드릴 구멍을 뚫거나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밀링이 되겠습니다. 연삭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평면 연삭기는 사각형의 형상의 평면을 연삭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연삭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평면 연삭기 외에 성형 연삭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림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생긴 부분, 여기 부분이 숫돌입니다. 이 부분이 공작물을 놓고 숫돌을 회전을 시켜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원통 연삭기입니다. 원통 연삭기는 둥근 형태의 외면 혹은 내면을 가공하는 그러한 연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연삭기로서는 원통을 가공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연삭기로 지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링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이 보링기입니다. 이 보링기는 이 부분에 공작물을 물리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이 베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형상과 마찬가지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이 형상을 이용해서 이 공구를 회전시키면서 가공합니다. 물론 Z축 부분은 보링기는 이 축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베드는 X축과 Y축이 이루어지고 G축은
이 기둥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슈퍼 피니싱입니다. 공작물을 올려놓고 이 부분이 연삭 숫돌이면서 이 부분에 진동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진동을 많이 주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슈퍼 피니싱 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호빙기입니다. 이 부분에 공구를 물리고 이 안쪽에다가 기아를 가공하고자 하는 공작물을 물려서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주로 기아를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의 호빙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드릴이라든가 탭을 낼 때 사용하는 탁상 드릴입니다. 물론 이 드릴에서 탁상 드릴 외에 더 큰 레디얼 드릴이라든가 깊은 가공을 하는 건드릴 가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럴 연사입니다. 이 통 속에 공작물과 배럴제를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주면서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절삭 가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절삭 가공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주조 사용입니다. 이 위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달구어진 샘물을 안으로 잡아넣어서 형상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조 부분은 스틸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모래를 기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이캐스팅입니다. 다이캐스팅이고 이 부분은 다이캐스팅 금형입니다. 다이캐스팅은 주로 저용융 합금, 주로 알루미나 마그네슘, 아연 이런 저용융 합금을 가열하여서 금형을 침투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출성경기, 사출성경기는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서 금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붙여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조입니다. 이 부분이 망치식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두드려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조 가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이 전기 용접기, 전기를 그래서 전기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기 용접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미그 용접, 티그 용접 따로 있습니다. 특수 용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산소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산소 가스 용접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성 가공을 이용한 프레스 부분입니다. 철판을 주로 형상을 가공하는 그런 프레스기가 이런 형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 스파크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있는 방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공작물을 놓고 위에다가 전극을 넣어서 이 부분에 전기 스파크를 이용해서 기가공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레이저 가공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레이저 빛을 쏘아서 형상 자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형상에 딴다든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형상을 가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 가공기, 이 부분 이 틈새로 공작물을 넣어서 나사를 만드는 그러한 공작기가 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분류, 공작기계는 여러가지 공작기계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부분이 범용 공작기계. 우선 범용 공작기계는 일반적인 공작기계를 범용 공작기계라고 합니다. 절삭 속도 및 이송 범위가 크고 부속 장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작기계이며
소량 생산에는 적당하지만 양산에서는 부족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적당이지만 양산 가공에는 적당하지 않는 공작기계, 주로 선반, 밀링, 드릴, 연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 공작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범용 공작기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능 공작기계, 간단한 한 개의 공정을 가공을 할 때 사용하며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공작기계이며 바이트 연사기랑 센트리스 연사기, 타이어 보링기 등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전용 공작기계. 전용 공작기계는 특정한 모양이나 시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사용되는 공작기계이며 사용 범위가 좁고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에만 적합한 그런 부분이며 모방 선반, 자동 선반, 생산 밀링 이런 부분의 공작기계가 있으면 여러 개를 조합하여 트랜스퍼 머신으로 작업합니다. 공작기를 여러 개 갖다 놓고 그 부분에 공정별로 작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머신이 있습니다. 만능 공작기계, 여러 공작기계에서 하이하는 것을 하나의 공작기계에서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며 주로 설치 면적이 좁고 많은 공작기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선반과 밀링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가 이에 속합니다. 쉽게 해서 복합기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구비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작기계의 구비 조건은 제품 생산 시 정밀도가 좋아야 됩니다. 공작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정밀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다음 절삭 가공 능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절삭 가공이 힘이 없어서 절삭 가공이 안 되면은 공작기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절삭 가공 능력에 따른 힘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구도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 내구력이 좋고 가공에 융통성이 있을 것. 가공의 융통성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공을 어떤 지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도 가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작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높을 것. 이러한 부분이 조작이 복잡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조작이 간단하고 거기에 대한 기계 안전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런 기계 안전성이 높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력 손실이 적고 기계적 강성이 좋고, 동력 손실이 많으면 전기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강성이 약하면은 이 부분이 가공을 하다 보면 공작기계의 떨림이라든가 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래 보면은 가격이 싸고 운전 비용이 적을 것, 운전 비용이 저렴하면서 가격도 싼 그런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가공된 제품의 정밀도가 좋아야 된다. 이 가장 기본적이죠. 공작기계에서 정밀도가 맞지 않으면 실제로 공작기계에서 수명이 다 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공 능률이 좋아야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가공 능률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계의 안정성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기계가 튼튼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삭 가공 기계의 단순한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있는 범용 공작기계는 위에서 다 나와 있으므로 다른 공작기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은 바이트 연삭기입니다. 이 연삭은 바이트만 연삭하기 위해서 해놓았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만 연삭하는 그러한 연삭기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숫돌이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쪽과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요 공작물입니다. 여기 이 공작물에서 쭉 빠져나오면서 연삭이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하지 못하고 주로 둥근 센트리스 연삭만 가능한 그런 공작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센트리스 연삭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 선반, 이 자동 선반은
전용 어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일반 선반가 아니라 자동 선반으로 해서 여러 개 대량 생산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부분이 자동 선반입니다. 자, 그 다음 모방 선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형상 자체를 우리가 선반에 이러한 형상을 선반에서 가공할 수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로와 똑같은 모양의 모형을 갖다 놓고 그 모형대로 움직이면서 가공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모방 선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복합기로 선반과 밀링의 복합기입니다. 이 부분에 선반 척이 있고 이 부분에 밀링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 작업과 밀링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